인천국제시장 한켠 75세의 강춘식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때로는 동정의 눈길과 함께 몇 푼의 돈이 그의 손바닥에 놓이기도 하죠. 죄송합니다만 거스름 돈 좀 있으시면. 춘식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힘이 없습니다. 한때 그는 인천에서 이름난 메주 장인이었습니다. 집 뒤뜰에서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어 팔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았던 날들, 자식들의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들이 간간히 춘식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요, 아저씨. 오늘 남은 김밥이에요. 시장 모퉁이의 김밥 가게 주인이 비닐봉지에 담긴 김밥 몇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식은 급하게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기에 빠르게 씹어 넘깁니다. 주변 상인들 중 일부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대부분은 냄새난다며 피하기 일쑤죠. 저녁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시장 사이로 휘몰아쳤습니다. 구름이 두텁게 모여들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 뒤편 쓰레기 더미 옆 작은 공간을 발견했고 비닐과 박스를 모아 간신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35이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춘식은 젖은 옷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도 잘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도 건강했죠. 하지만 사업 실패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하나둘 그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춘식이 모아둔 비닐과 박스를 흩트려 놓았습니다.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리는 와중에도 그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에서 그는 다시 메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춘식은 온몸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요. 구걸하는 손이 이제는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고 더 많은 냉대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적해질 무렵 한 노부인이 춘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춘식을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춘식 씨? 강춘식 씨 맞아요? 그 목소리에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그 앞에 선 노부인을 바라보니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순자, 박순자, 국밥집을 하던 옛 친구 박순자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은 이웃 상인으로 서로를 도우며 장사를 했었죠.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앞에서 그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강춘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메주를 만들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춘식 씨,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춘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춘식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단 우리 가게로 가요. 씻고 따뜻한 밥이라도 먹어야지. 춘식은 망설였지만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시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순잔의 국밥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영업 준비 전이라 손님은 없었고 순자는 춘식을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옷도 있으니 씻고 갈아입어요. 내가 국밥 한 그릇 끓여 놓을게. 따뜻한 물로 몸을 씻은 춘식은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밥 먹어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춘식 앞에 놓였습니다. 고소한 국물 향기에 입안에 침이 고였고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술을 떠먹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인지 그리고 얼마 만에 받는 따뜻한 정성인지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쳤죠. 자,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이야기 좀 해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밥을 다 먹은 후 춘식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아내의 죽음, 자식들의 외면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듣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춘식 씨, 옛날에 매주 만들던 솜씨 아직 있죠? 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만은 자신이 있었죠. 매주를 만드는 일은 그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거야. 평생 해온 일인데.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여기 시장에 작은 노점이라도 얻어서. 춘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쓴웃음이었죠. 누가 나 같은 늙은이가 만든 매주를 사겠어요? 게다가 자본금도 없고. 자본금이야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매주 맛은 내가 보증할 수 있으니까. 순자의 진심 어린 제안에 춘식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었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시장 조합장을 만나 춘식을 위한 작은 공간을 얻어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이지만 매주를 만들고 팔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순자는 자신의 저축에서 얼마를 꺼내 춘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재료랑 기본 도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순자. 그날부터 춘식은 다시 매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콩을 삶고 으깨고 모양을 만드는 과정은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손에 익은 일이라 몸이 먼저 기억하고 움직였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정성껏 만든 매주는 예전의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첫날 춘식은 자신의 노점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지만 순자의 격려에 힘입어 포기하지 않았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당신 매주 맛은 정말 특별하니까 곧 알아볼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 한 중년 여성이 춘식의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진열된 매주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물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춘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든 메주입니다. 여성은 메주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하나 살게요. 그날 춘식은 처음으로 메주를 팔았습니다. 비록 한 개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죠. 그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어요. 다음 주 그 여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할아버지, 지난번에 산 메주로 된장을 담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옛날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에요. 오늘은 더 많이 살게요. 그 말에 춘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메주가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날 이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겨났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춘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의 진심과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 손님들에게 춘식의 메주를 추천하기도 했죠. 춘식의 작은 노점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춘식의 메주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와 자리를 잡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춘식은 오랜만에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메주 2개 주세요. 단골이 된 주부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춘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감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죠. 네, 어제 새로 만든 것으로 드릴게요. 향이 더 좋을 겁니다. 춘식은 정성스럽게 메주를 포장하며 작은 팁을 덧붙였어요. 이번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말리면 더 맛있는 된장이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손님은 감사히 조언을 받아들이며 메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문득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메주로 만든 된장찌개를 직접 맛볼 수는 없을까요? 가게가 있으면 꼭 가보고 싶은데. 그 질문에 춘식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여러 손님들이 비슷한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가게를 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본금도 필요하고 장소도 구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과연 자신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식은 순자의 국밥집에 들러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그는 순자네 국밥집 위층에 있는 작은 방을 월세로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벗어나 따뜻한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날이었죠. 식당이요? 좋은 생각인데요. 순자는 즉시 호응했습니다. 춘식 씨의 메주와 된장은 정말 특별하니까 분명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돈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춘식은 망설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우리 가게 옆에 작은 공간 있잖아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인데 그곳을 정리하면 작은 식당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공간은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순자의 가게와 연결되어 있어 관리하기도 수월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월세는 얼마나 할지. 걱정 말아요. 처음에는 수익이 생기면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돼요. 춘식 씨가 번창하면 나도 덩달아 좋은 거죠. 순자의 제안에 춘식은 감사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함께 그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벽을 새로 칠하고 작은 주방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순자의 아들이 목수일을 했기에 테이블과 의자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었죠.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춘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춘식이네라고 하면 어떨까요? 복잡하지 않고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한 달 후 춘식이네는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어요. 춘식표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 청국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매주를 사러 오던 단골 손님들이 첫 손님이 되어 주었고 그들은 맛에 반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정말 특별해요. 깊은 맛이 나면서도 깔끔하고 시중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춘식이 직접 담근 된장의 깊은 맛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겨났고 한 달이 지나자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을 한 명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식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행복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좋은 피곤함이에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랄까? 하지만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춘식은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젊은 여성 미영을 고용했습니다. 미영은 배움에 열정적이었고 춘식은 그녀에게 요리의 비결을 하나하나 전수했어요. 할아버지, 이 된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미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춘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저 정성과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거지. 좋은 콩을 선별하고 제대로 삶고 발효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담는 거야. 미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춘식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어느 날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역 케이블 방송의 PD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희가 숨은 맛집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입소문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춘식은 당황했지만 순자와 미영의 격려에 힘입어 승낙했습니다. 다음 주 그들은 하루 종일 촬영을 했어요. 춘식이 메주를 만드는 과정부터 된장을 담그는 방법,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장면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순식간에 인천을 넘어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 되었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 가게를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옆 건물에 큰 공간이 비었던데 그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춘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게를 확장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의미했고 75세의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의 결심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공간으로 이사하는 날, 춘식은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노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넓어진 가게는 예전의 3배 크기였고 주방 시설도 현대적으로 갖추어졌습니다.
미영 외에도 2명의 직원을 더 고용했고 그들은 모두 춘식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아버지, 오늘이 새각의 첫날이네요. 긴장되세요? 순자가 춘식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춘식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직도 꿈만 같아. 내 나이에 이런 날을 다시 볼 줄 누가 알았겠어. 개업 첫날 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춘식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서울에서 왔는데 일부러 이 맛을 보러 왔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된장을 담그시는데 그 맛이랑 비슷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춘식은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료를 직접 고르고 된장과 고추장도 계속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었지만 그 정성이 맛의 비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 외국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행 중이었고 여행 가이드북에서 춘식이네를 추천받았다고 했어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춘식은 당황했지만 미영이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며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They love you DOENJANG-JJIGA 그랜드파더 They SAID It's the most authentic Korean food the I've had 미영의 통역에 춘식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음식이 외국인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 후로 외국인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고 미영은 간단한 영어 메뉴판을 만들어 벽에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국제적인 맛집이 되었네요. 미영이 즐겁게 말했어요. 춘식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75의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춘식에게 전국 단위의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제안했어요. 강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삶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모하신 과정을 많은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어요. 춘식은 망설였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와 미영의 격려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춘식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희망도 잃었죠. 하지만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매주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춘식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고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춘식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전국적인 맛집이 되었어요. 미영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춘식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외롭게 했어요. 특히 밤이 깊어 홀로 방에 누울 때면 자식들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행복해. 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춘식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평소와 같이 분주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춘식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손님들 중에 할아버지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춘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를? 누구?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자기들이 할아버지 자식들이라고 해요. 춘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자식들. 그를 버리고 떠났던, 그리고 그가 매일 밤 그리워하던 자식들이 찾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명이에요. 남자 2, 여자 1명.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춘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식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기쁨, 분노,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 내가 나가볼게.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로 나오자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분명 그의 자식들이었어요.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딸 민지.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춘식은 그들 앞에 서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어요. 가슴속에서는 격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겉으로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마침내 큰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성공도, 자식들과의 재회도. 이제 그의 인생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이것이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춘식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자식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한때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흰머리가 섞인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딸 민지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작은아들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식은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사랑, 그리움과 상처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그리움이 크게 일렁이고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니? 마침내 춘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이 있어. 거기로 가자. 자식들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가게의 손님들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주방에서 나와 춘식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춘식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곧이어 민호와 민지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수의 말에 나머지 두 자식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춘식은 그들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자식들이 그를 외면했던 순간들,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보냈던 날들, 그리고 순자를 만나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된 순간까지. 일어나라. 춘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늙은 아비 앞에서 그러지 마라.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저희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저희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각자의 삶에만 집중하고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춘식은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아왔니?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TV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왔구나. 춘식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다시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아버지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춘식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자식들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 춘식이 천천히 말했어요. 실망했고 서운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 너희는 내 자식들이니까. 그의 말에 세 자식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지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곁에서 함께 할게요. 춘식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천천히 팔을 뻗어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그날 저녁 춘식은 자식들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특별히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학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회계사로 일하며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데려오겠습니다. 춘식은 손주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너희는 나에 대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할아버지가 멀리 여행 가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려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자식들은 춘식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저희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민수 집이 제일 넓으니까 거기서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춘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가게와 일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고맙다만 지금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구나. 내가 다시 시작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자식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말마다 번갈아 가게를 찾아 춘식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민호는 요리 교수로서 가게의 메뉴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며 기대에 찼습니다. 아버지의 된장과 제 요리 지식을 합치면 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그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어요. 다음 날부터 자식들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번갈아 가게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참여했고 민수는 가게 확장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민지는 회계 전문가로서 재정 관리에 참여했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춘식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춘식의 손주들이 가게를 방문해 할아버지를 안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의 아들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춘식의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버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밤 춘식은 혼자 가게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리의 노숙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버려진 노인에서 사랑받는 아버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하늘에 계신 당신. 춘식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건네는 말이었어요. 그는 아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춘식이네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인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인천을 방문하면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로 춘식이네를 꼽았고 외국인들도 한국 전통 된장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춘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었고 그곳에 춘식이네 2호점을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강 사장님, 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정통적인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76살 두 번째 가게를 여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2호점을 책임질게요. 대학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일은 계속하면서 주방장으로 일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그대로 살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맛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춘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절대로 맛의 품질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니까. 민호는 활짝 웃으며 아버지를 안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석 달 후 춘식이네 2호점이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문을 열었습니다.
1호점보다 규모는 더 컸지만 메뉴와 인테리어는 원래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벽면에는 춘식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의 매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춘식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결국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75의 나이에 다시 시작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기자들은 버려진 노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춘식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고, 젊은이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웠어요. 2호점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았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로 춘식이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민호는 약속대로 아버지의 맛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도 조금씩 개발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외국인 손님들이 된장을 구매해서 본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판매용 된장을 따로 준비해 볼까요? 춘식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항아리에 담은 된장과 고추장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춘식인의 된장은 현지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고 온라인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했어요. 그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의 웹사이트도 준비했고 해외 배송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춘식인의 된장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식은 놀라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의 손으로 만든 된장이 세계 각국으로 배송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때로는 외국에서 온 편지나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춘식의 된장 덕분에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1호점은 여전히 춘식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메주와 된장을 만들었어요. 미영은 이제 매니저가 되어 가게 운영을 돕고 있었고 새로운 직원들도 충실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이전에 가게를 취재했던 방송국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1년 후에 춘식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며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춘식 할아버지의 가족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춘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나서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과거의 후회, 그리고 지금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용서는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민수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을 때도 아버지는 결코 원망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셨어요.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오랫동안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춘식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맛집 사장을 넘어 메주 할아버지,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는 종종 노인 복지관이나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춘식의 말에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 들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춘식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춘식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노숙자들과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창업 자금과 교육을 지원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순자 씨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어요. 순자는 여전히 춘식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녀의 국밥집도 춘식이네의 인기에 힘입어 함께 성장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춘식은 점점 더 많은 일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매주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매주는 여전히 특별했고 사람들은 그 맛의 비결이 춘식의 평생 경험과 정성이라고 믿었어요.